진기천, 명기천을 사랑하시는 성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설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일상생활하면서 급성 잡념으로 인해서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급성 잡념으로 인한 설사, 멈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학적 방법은 있을까요? 급성 잡념으로 설사하면 보통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데 병원에 가면은 약을 주긴 주지만 그런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학계에서는 급성 잡념으로 인한 설사를 잡는데 특별한 약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의사들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성 잡념으로 인한 설사, 간단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또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쉬운 방법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가정마다 담그는 매실 액기스 있지 않습니까? 그 매실 액기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성 장염으로 인해서 설사할 때 매실 액기스를 조금 드시거나 아니면 희석을 해서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아마 급성 장염에서 회복이 될 겁니다. 아마 조금 빨리 회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급성 장염으로 인한 설사에는 최고의 의사는 매실, 그렇습니다. 매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사는 다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설사는 유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이유로인가 음식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여기 소화 과정을 통해서 독이 발생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죠. 식중독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라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그것을 설사로 배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패돼서 나오는 독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설사는 아주 유용하고 유익한 설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의 설사가 우리 몸을 망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성적으로 설사하는 경우인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장정도요. 설사를 반나절 또 하루 이렇게 하면 어떻죠? 예, 바로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의욕도 떨어지고요. 아마 활력도 떨어지고요. 탈진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사를 몇 달 혹은 몇 년씩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식사 끝나면 화장실 가고요. 틈만 나면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마치 전기 공급이 돼야 전기 제품이 작동하듯이 인체는 이 음식물의 형태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활력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설사는, 이런 만성적 설사는 음식물의 형태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 마치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전자제품처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를테면 영양실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저하될 수 있고요. 또 뼈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증, 그리고 대사기능 저하, 그런가 하면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자꾸 불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사회와 가정에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 기능을 삶을 즐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여기 위와 장과 소장의 위와 소장과 대장, 간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염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염증들로 각종 균들이 침범을 해서 설사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위와 소장과 대장이나 이런 기능들이 혈액순환 장애가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죠? 여기가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게 되면 위와 장의 기능이 아주 뚝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화기관에 들어온 음식물을 혈액순환 장애로 기운이 뚝 떨어지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중에는 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속이 너무 차져 있을 때 기능 저하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만성적 설사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다 속이 매우 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몸에 건강한 사람들의 몸은 에너지의 중심이 여기 단전을 중심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따뜻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차가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설사를 하는 분들은 이쪽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이쪽이 따뜻해지고 이쪽은 차가워져야 되는데 설사를 하는 분들은 말하자면 여기가 찬 분들은 위에 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중심이 이 가슴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심화가 되면 악화되면 반드시 설사를 만성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소장과 대장의 기능이 급격히 계속 저하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 단전을 중심으로 에너지가 몰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에너지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에너지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차갑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살펴보신 것처럼 방법은 위와 소장과 대장의 기능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의 기능들이 살아나면 배가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좀 따뜻해질 겁니다. 따뜻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만성적 설사는 어느 때부터인가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 기능이 회복이 되면 설사가 멈춰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영양이 좀 공급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의 기초가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든 만성적 질환들을 회복시킬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성적 설사에서 벗어난 것 자체만 가지고도 아마 더 활력 있고 의욕 있는 생활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런 만성적 설사에 시달리다가 좋아져서 저한테 이제 살 것 같다고
이렇게 설사만 안 해도 이렇게 너무 의욕이 생기고 너무 기분이 좋다고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급성 장염으로 인한 설사의 확실한 비책을 이해하시게 되셨습니까? 예, 매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직접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나 만성적 설사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예, 여기 위와 소장과 대장 이쪽 소화기 장기들이 먼저 회복돼서 여기가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만성적 설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